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저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무슨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 도지사입니다.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유시문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전에는 법을 제시든지 뭐 기례든지 어뢰든지 뭐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그 의뢰의 추진체도 다 발견이 됐고 이렇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의한 도발이다, 테러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지 어떤 그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북잠수정이 의뢰로 타격해서 침몰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육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저도 군복무를 했던 사람인데 또 제가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즘 지하벙커라고 말하는 그 상황실 거기 이 통제 시스템도 다 가보고 안보 관련 회의에도 참석해보고 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닙니다. 그 적이 접근을 해서 NLL 남쪽 10km 넘는 남쪽까지 접근을 해서 의뢰를 쐈는데 소나를 다 이 음향 탐지기를 다 갖추고 있는 이 초기함이 그걸 인지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침몰되고 나서 적이 빠져나가는데 그 잠수정을 링스 헬기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고속정도 5척이나 그 속초호에 딸려 있었는데 그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새떼한테 포격하고 이런 이야기 그 군복무를 했던 대한민국 남자의 생각으로는 그건 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라서 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근데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도 세계 1위고 조선 관련한 학문도 세계 1위고 이 소위 말하면 그 범인의 지문도 나오고 모든 혈흔도 나오고 다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이 과학적인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 믿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국민이 상식의 눈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지금까지 정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군 합조단의 발표, 정부의 입장 이것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저희 국민의 정부 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양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북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겠죠. 네. 지금 북이 이렇게 도발해서 기습적인 테러를 했는데 그러면 테러가 일어나는데 테러 분자를 욕하지 않고 왜 당신이 그걸 못 지켰느냐 이렇게 대통령을 욕하는 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북한을 두둔하는 친북적이면서 반정부적인 이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이 단결해서 북의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책임 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또 주요한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실 거 아니냐. 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 정부의 국방 안보에 관한 걸 못 믿겠습니다. 지금 북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1.2.1 사태, 김신조 사건, 그 다음에 아웅산 사태, 그 다음에 서해의 몇 차례의 교전, 그리고 북이 우리를 만약 타격하려고 한다면 해안포 아니면 잠수정이다. 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바로 그런 상대를 상대하라고 해군이 있는 겁니다. 육군이 있고. 우리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정전협정 상태 아닙니까? NLL은 해상 분계선이고 사실상 그것은 적전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대를 마주하고 경비를 하라고 임무를 맡긴 게 군인데 그 임무 수행을 못해서 세계 해전사에도 드물 정도의 참패를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부에서 오늘 제시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 됩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리고 적전 상황은 전시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매듭 지어주시고요.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 받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론이나 어떤 도덕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불가능하고요. 되잖아요. 네.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게 아니고 예.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 예.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김문수하고 같은 조직 출신인데 같은 빨갱이들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나라당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변절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변절자.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저들이 아직까지도 지사님이 배를 넣었잖아.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유시민은 뭐가 문제냐? 유시민은 뭐가 문제예요? 유시민은 재능이 너무나 넘쳤어. 예. 진리보다는 재능을 더 좋아해요. 재미를 더 좋아해요. 뭐 거꾸로 읽는 역사. 이 인류 역사를 그걸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거꾸로 읽을 수 없어요. 인류 역사를. 아니 현실도 거꾸로 살 수가 없고 아무리 재미있다 하더라도 야 나는 물구나무 서서 살래. 네. 너희들 보지? 이 재밌겠지? 물구나무 서서 1시간만 있어봐. 유시민. 견딜 수 있나? 재미로 하는 소리지. 너 입으로 하는 소리지. 그거 안 돼. 인류 역사가 그렇게 거꾸로 살 수 없어. 거꾸로 읽을 수 없어. 재미로 거꾸로 되는 거는 그거는 공상이야. 그 말을 난 해주고 싶어. 거꾸로 섰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한계에 왔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재주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입에 자기가 지금 넘어가 생겼어요. 왜 저걸 못 고치느냐? 네. 이 사람은 너무나 재미있는 네. 이 말과 재미있게 글을 쓰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재성덕박이라고 해요. 아. 옛날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덕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가 약해요. 재성덕박. 재성덕박은 재미를 너무 추구하고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겸허하라 그러느냐?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신이 병이 났습니다. 이 병을 빨갱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벽에서 우리는 악마를 봅니다. 사탄을 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체사상,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